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 주말에 반도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걱정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주말에 영상을 한 두세 편 정도 찍어서 계속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시가는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죠. 시가는 한 5% 정도 빠져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시세는 보합권까지 올라갔다. 자, 근데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하자고요. 지금 나오는 반등은 매도를 해야 되는 반등이고, 매도한 이후에 다시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공략해야 된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한미반도체를 포함한 관련돼 있는 종목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가 매매의 핵심이자 관건이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인증을 먼저 하고 갈게요. 요즘에 하도 입으로만 떠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실제 제 계좌에서 어떻게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인증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제가 조회를 누르고 있는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보여드리는 건요,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무엇보다 이 내용은요, 키움증권의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이고요. 기간은 1월 2일부터 3월 11일 올해 상황입니다. 1월 2일부터 3월 11일 오늘까지고요. 한 두 달 정도 기간 동안 내 계좌 수익률은 120%가 넘어섰습니다. 근데 원래는 130% 정도까지 찍었다가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요걸 보면 명확하게 보이죠. 제가 계좌 수익률을 오픈하는 이유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손실 보는 내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한번 잘 잡으면 수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수익을 오픈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뭐예요? 계좌 수익, 즉 손실난 부분까지 다 포함된 내용을 오픈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인증은 불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 내용으로 뭘 하느냐?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매매해서 이런 결과가, 그쵸?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오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0606 화면입니다. 실제로 제가 매매를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타점이 다 공개가 되는 그런 화면이고, 지금 금양이 나오는데 여기 바닥을 확인하고 움직이는 과정에서 제가 바닥에 매수하려고 하는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죠. 올라가는 상황에서 요날 9%나 갭상승이 나왔는데 저는 시가에 그냥 따라 붙었고요. 시가에 따라 붙는 과정에서 그날 급등을 했고 다음날 매도한 결과 15%의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어디서 공개한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하고 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HLB 제약, ABL 바이오, 자람 테크놀로지 이런 식으로 내용 준비가 되어 있고요. 특이점은 시장가 매수 그리고 장 시작 전, 즉 시가에 모두 체결이 되는 주문입니다. 8시 49분, 50분, 53분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이 종목에 대한 움직임도 보면 HLB 제약,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오늘 15% 정도의 강세. 근데 시가는 그렇게 강하진 않았어요. 2.8%밖에 상승 구간이 없었습니다. 근데 종목 딱 보면 보이죠? 어떤 종목이에요? 신고가 종목이다. 올라가는 종목, 즉 강세 종목을 제가 공략을 한 겁니다.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밑에 ABL 바이오 이렇게 보면 이것도 뭐예요? 지난 금요일부터 매수가 진행됐고 지난 금요일 날 상승, 그리고 오늘 시가의 공략이 들어갔고, 이 내용은요, 분봉 타점으로 보면 정확하게 제가 장중 공략까지 진행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내용까지 다 소통방에서 공개를 한다. 그리고 당연히 이 종목도 신고가 종목이라는 걸 볼 수 있고 강한 종목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오늘 27%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당연히 고가를 돌파하는 상황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고요. 저는 시가 공략이 됐기 때문에 오늘 충분한 수익 구간에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정말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다 무료로 진행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인증은 요 정도 하면 되는 것 같고요. 어떤 종목을 하는지, 그쵸? 강세 종목을 한다. 요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한미반도체 볼게요. 명확하게 제가 왜 하는지 이해가 되셨죠?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제가 반도체 종목을 가지고 집중을 하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미래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I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지금 무언가 뭐 특별하게 뭐 돈을 버는 회사가 엔비디아 말고는 사실 없죠.
그리고 일부 반도체 기업들 말고는 뭐 지금 딱히 없어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조금 더 안 좋았어야 되는데 그 실적에 대한 전환기가 조금 더 땡겨왔다 뿐이지 AI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은 어때요? 한미반도체는 물론이고요. 당연히 뭐 하이닉스 빼놓을 수 없죠. 하이닉스는 적자 구간을 돌려 세우긴 했지만 조 단위의 적자를 봤습니다. 여기 보면 명확하게 나와요. 실제로 하이닉스의 실적을 보잖아요. 23년도 적자 폭이 무려 7조 7천억, 분기당 3조 가까이, 2조 가까이 이런 적자 폭을 보고 있다가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주가는 엄청 큰 적자를 보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신고가 구간. 물론 오늘은 빠졌지만 엔비디아가 하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도 멀티플에 대한 적용을 굉장히 크게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정은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매매할지 그 타점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타점에 대한 연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격에 대한 변화다. 그리고 강세 구간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중요하다.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말고도 반도체 종목들은 많습니다. 뭐 GST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계속해서 신고가 구간에서 확장시켜가고 있죠. 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AD 테크놀로지, 가온 칩스 이런 종목들 있죠. 전부 다 뭡니까? 반도체예요. 물론 분야는 다 달라요. AD 테크놀로지와 가온 칩스는 디자인 하우스 쪽이라서 메모리 반도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HBM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렇다는 건 엔비디아로 인해서 지금 파생되고 있는 그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우리는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걸 한미 반도체가 한국 시장에선 대장이라는 겁니다. 물론 근데 한미 반도체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관찰을 해 가야 돼요. 우리는 그 관찰할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게 먼저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주식시장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래가치를 반영하고요.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실적보다 더 빨리 돌아세우는 게 가격입니다. 가격이 올라서기 시작하면 매매하는 거지. 야, 지금 정도면은 실적이 바닥이지 않을까? 야, 하이닉스가 망하게 하겠어? 적자인데 매수해볼까?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적자를 보고 있지만 얘네가 망하지 않을 건 알아. 하지만 싸게 사지 말자. 요게 핵심이에요. 이게 주식 투자의 진짜 이 진정한 투자 기법이라고 할 수 있고 싸게 살라고 노력하는 사람 치고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잘 된 경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종목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어떤 종목을 매매하길래 아까 전에 그 보여드렸었던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는지 이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기술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기술자도 아니고 뭐 우리가 뭐 반도체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있나요? 거기서 뭐 개발을 하는 뭐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는 시세로밖에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시세는 뭐예요? 불특정 다수가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엔비디아라고 쳐볼게요. 그럼 엔비디아는 올라가는 과정에서 뭘 거쳐왔겠습니까? 강세 종목의 그 척도인 신고가를 거쳐왔고 지금 올라가는 과정에서 실적이 따라붙으니까 주가가 안 빠지고 있다가 단기간에 너무 상승폭을 키우니까 뭐가 발생한 거예요? 차익 매물을 쏟아낸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끝 아닐까? 그게 아니라 애초에 했어야죠. 애초에. 아니 한 달, 두 달, 세 달째 맨날 올라간다 얘기를 하면 뭐합니까? 아무도 안 사는데. 그쵸? 제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내가 들어갈 때가 되면 내가 들어가고 나니까 고점이 되는 거죠. 그런 걸 막으려면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한미반도체를 베이스로 우리가 반도체 종목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봐야 된다고. GST 보세요. 7% 수익, 21% 수익. 언제 매매했나요?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했고 여기서 또 샀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상한가 한 방, 뭐 상한가는 아닌데 거의 뭐 준상한가죠. 4.87% 상승했으면 그래도 안 팔죠. 그 다음날 또 사고 그리고 매도하죠. 그랬을 때 21% 수익. 왜? 여기서 더 사니까. 그쵸? 그리고 나서 또 사잖아요. 빠지면 어떡해요? 굳이. 그쵸? 내가 충분히 먹어놨는데 굳이 뭐 내가 뭐 급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나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뭐 네페스 아크 이게 전부 다 반도체 쪽입니다. 네페스 아크는 AI, 뉴로모픽 쪽이에요. 이쪽으로 계속해서 파생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때요?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이날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매도 32% 수익 이런 식으로의 시세가 지금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데 반도체 관련된 종목으로 내가 지금까지 수익을 못 냈다. 올해 지금 한 달, 두 달 지나고 3월 11일입니다. 오늘이. 이 기간 동안 내가 수익을 못 냈으면 이거는 조금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근데 시장은 계속해서 돈이 되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그 구조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이유가 뭐예요? 한미반도체가 강하기 때문이고, 한미반도체가 강한 이유는 하이닉스가 강하기 때문이고, 하이닉스가 강한 이유는 엔비디아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말고는 대안이 없어요, 지금. 그쵸? 근데 엔비디아가 왜 빠졌어요? 엔비디아는 앞으로 잘 되는 부분을 지금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을 해놨고, 여기서 내가 고가를 잡을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언제 매수할지를 자꾸 막 미루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애초에 내가 매수했으면 빠지네? 팔자. 고가를 안 잡아도 돼. 그래도 나는 충분히 수익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보여줬잖아요. GST. GST 저 지금 보유하고 있다니까. 오늘 6% 빠져요. 그리고 제 전체 계좌 수익을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자, 보세요. 꺾였잖아요. 오늘 하루만은 손실입니다. 제 계좌가. 원래 지난주 여기 보세요. 지난주 금요일 날은 내 계좌 수익률 3.94%. 이거 하루고요. 여기 지금 화면 밖으로 벗어났는데 정확하게 보세요. 내 계좌 수익률 128%, 지금 오늘 121% 내려요. 내린데도 어때요? 별로 문제가 없다. 그렇죠? 이런 매매를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나는 반도체 바이오에 거의 뭐 준 몰빵이 되어 있는데 당연히 엔비디아가 내리니까 내 계좌는 내려갈 수밖에 없지. 근데 그런 과정에서 내가 수익을 깎아먹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고가에 팔면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맞는데 한두 번밖에 그걸 못하니까 우리는 꾸준하게 매매할 수 있는 수익 모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매매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제가 이 타점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DI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오늘 10% 빠지죠. 저 어떻게 됐습니까? 매수, 매도, 매수, 매도. 18%, 22%. 그쵸? 이렇게 매매하고 끝이에요. DI는 없습니다. HBM 장비를 납품 테스트에 들어갔대. 근데 납품 테스트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먼저 간 거예요. 그쵸? 그러다가 엔비디아가 하락하니까 당연히 10% 빠질 수밖에 없지.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 즉 타점에 대한 부분은 가격이 지속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소통방에서 움직이는 가격을 실시간 타점을 잡아드릴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냥 와서 배워요. 와서 배우면 되고, 무엇보다 무료로 제가 다 공개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돈은 안 받는데 구독과 좋아요, 요거는 받아요. 요거 딱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요 번호로 제가 다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실시간 타점 말고 어떻게 내가 그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종목에 대한 파생되는 영향들, 그 내용은 한미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내용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단기는 2주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전에 제가 매매한 내용을 다 보여드렸는데 2주 안에 다 털고 나와야 돼요. 2주 이상 무언가가 나오면 안 됩니다. 2주가 넘어가는데 수익 전환을 못 시켰다? 그러면 심리가 위축돼서 매매하기가 정말 까다로워져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 그렇죠? 실시간 타점은 움직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는데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대신에 제가 무료 공개한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반도체, 자, 한미반도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자,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실적보다 주가가 빨리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근데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실적이 좋아져야 된다. 그럼 이걸 살짝 틀어서 보면 가격이 먼저 올라가서 실적이 따라오지 않으면 주가는 폭락이 나온다. 언제? 올라가고 나서. 그래서 우리는 강한 종목을 해야 된다. 그럼 답이 나왔죠. 지금 강한 종목들이 3, 4, 5월 달에 주도주가 된다. 그렇죠. 그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